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문학 페이지 262 갈래복합 6번에 백석의 남신이주 유동박시봉방 작품 해설해 보겠습니다. 요 사진은 백석이 영어 교사로 활동할 때 신문에 실린 사진이라고 합니다. 헤어스타일은 지금 시대에 따라하기 힘든 아주 혁명적인 스타일이네요. 세련됐습니다. 그 당시 키가 185였고 F4 그러니까 잘생긴 미남 시인들에 속했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그 당시 185면 저도 181인데요. 키가 185면 지금 한 196에 해당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백석 시인은 1912년생인데요. 1996년에 북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은 평안북도. 평안도라고 하는 것은 평양이 있는 쪽입니다. 평안북도니까 평양보다 더 위쪽이겠죠. 정주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정주라는 고향이 여승이라는 작품을 보면 정주라고 나옵니다. 주로 고향에 관한 얘기를 많이 지으셨습니다. 경향은 매우 토속적이다. 향토적이다. 그 대표작 중에 국수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국수는 지금 라면이 대중화되었지만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는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국수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여운한 골쪽에도 여러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식품영양학과에서 백석의 작품이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할 정도로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어휘와 음식들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결국 고향은 상징적으로 우리 민족의 공동체인데 일제강점기 활동했던 백석 시인으로서는 민족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소망하고 희망했을 것 같습니다. 월북 작가신데요. 우리 선생님이 학창시절에는 북한으로 넘어간 월북 작가나 납북 작가가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정지용도 대표적인 월북 작가이죠. 그런데 1988년에 이 금지가 풀립니다. 그것을 해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광받는 작가로 지금 여러분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동안 출제됐던 작품이 6번이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수능은 2003년에 출제가 되었고 올해는 2025년 기준으로 본다면 수능에 나온 지는 너무 오래되었네요. 25에서 3을 빼면 22년이 됩니다.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되게 대표작이기 때문에 남신이주 유동박시봉방은 선생님이 별표를 5개를 표시를 했습니다. 평가원 기준을 본다면 작년 9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북방에서 정연훈에게가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고 출제가 되었네요. 8원에서는 일제강점기 요랑을 하다가 본 어떤 아이의 모습, 정막 강사는 고향을 그리하는 모습, 흰 바람 벽이 있어가 남신이주 유동박시봉방과 경향이 비슷합니다. 고향에 관한 북간에 알아 누워서 어느 날 의원을 뵌
그런 고향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 방언이 많이 나와 있고 토속적 어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출제 포인트, 남신이주 유동박시봉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쌤이 지도와 함께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남신이주와 유동은 지명입니다. 그 선생님이 서울 서대문구 남과자동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 지명이라 보시면 됩니다. 박시봉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여기 시에 목수라고 나오는데 목수가 주인입니다. 방에서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빨간색 제목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여러분 편지 겉봉입니다. 편지 겉봉투에 우리 뭘 쓰죠? 보내는 이와 받는 이를 쓰죠. 그러면 자신의 주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숫자로 뭐 36길 뭐 이런 거 쓰지 않아도 남신이주인은 유동 마을에 박시봉 내 집에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붙이면 백석 이러면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 겉봉 형식을 제목으로 삼아서 객지에서 고향이 아닌 객지에 홀로 떨어져 지내는 처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출제 요소라고 여러분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의 의미 중요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또 중요한 만큼 색연필로 체크를 해두고, 자, 올해 출제 가능성은 선생님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살짝 읽고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보기가 좀 많이 뒤에 있어요. 가나다 갈래 복합이기 때문에 6번 보기입니다. 가나다 세계에 대한 힌트가 되는 보기인데요. 작가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성찰의 내용을 문학작품 속에 구현한다. 성찰 나왔고요. 그리고 작품에서는 삶의 문제에 직면한 맞닥뜨린 성찰의 주체가 드러나는 성찰을 한다고 했어요. 그 문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도 하고 외부에게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찾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한다가 여러분 보통 이렇게 나오면 가, 나, 다 보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찰이라는 것, 문제 원인이 뭔지 성찰이 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저도 여러분도 인생은 참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도 1930년대에 이런 고민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가 좀 길죠.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세모 치겠습니다.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불쌍하네요. 그리고 부모와 동생들과도 떨어져서 불쌍합니다. 그리고 어느 바람이 샌, 센 정도로 하겠습니다. 바람이 샌 쓸쓸한 거리를 끝에 헤매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처지가 나와 있어요. 자신의 처지가 사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과 이별하고 유랑하는 신세, 처지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살펴볼 표현 한번 볼까요? 아내도 없고 집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통사구조 반복인 대꾸가 되겠죠.
열거라고 봐도 되겠고요. 열거 위에다 쓰겠습니다. 열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헤매이었다는 이를 빼는 게 맞겠죠. 헤매었다가 맞겠죠. 설레임과 같이 시적 허용이 되었습니다. 과거형이 사용되었고요. 몇 줄 밑에랑 비교해 보면 다와 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는 반복이 되는 각운이라고 라임이죠. 운율을 맞춥니다. 평서형 종결 어미를 반복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바로 날도 저물어서 하강적 이미지가 사용되었어요.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가 더 오는데 촉각적 심상입니다. 여기 쉼표 보시죠? 쉼표가 여러 군데 사용되었습니다. 자, 쉼표라고도 하고요. 국어에서 원래 공식명은 반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여 호흡을 조절한다. 점점 추워지는데도 세모 치겠습니다.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쌤이 아까 지도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구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요. 선생님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쪽으로 가고, 요 평양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하트 모양이 있을 거예요. 하트 모양 여기 눌러볼게요. 여기가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김소울의 고향이고요. 여러분 정주라고 보이십니까? 여기 정주, 다시 정주. 예. 선생님 여기다가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완료. 자, 이 정주죠, 정주. 정주가 이렇게 있는데요. 정주가 하트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고향이신 거죠. 자, 만약에 중국으로 넘어가면 신의주를 통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신의주의 남쪽이라서 남신의주가 되고, 여기 있는 마을 중에 유동이 있는 거예요. 그럼 화자의 고향은, 작가의 고향은 여기 하트 있는 이쪽입니다. 정주, 여기가 됩니다. 그런데 고향이 아닌 저 위에 신의주, 여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객지에서 고생을 하는 거고 좀 서러울 거예요. 지금 테두리 쳐져 있는 것이 신의주입니다. 원래 고향은 태천 옆에 정주 여기인데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들어올게요. 그러면 객지에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어느 목수, 카펜터이죠. 카펜터, 목수. 이 사람의 이름이 박시봉 씨가 되고, 그리고 주인입니다. 집 주인입니다. 집 주인. 그 집에서 헌 삿을간. 이 삿은 갈대로 만든 돗자리입니다. 갈대 돗자리를 깔고 있는 반점이 계속 나옵니다.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였다. 주인을 붙였다는 것은 세를 들었다. 세를 들었다. 세를 들었다는 말은 월세, 전세처럼 돈을 조금 지불하고 그 집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적 화자의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화대상심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자와 대상과 상황과 심리입니다. 화자는 나가 되겠고요. 나는 계속 드러났습니다. 대상은 아직 모릅니다. 상황은 알 수 있습니다. 남 신의주에 있는 유동이라는 마을에 목수 내 집에서 세를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심리는 왠지 쓸쓸하고 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이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새를 들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고 습기가 많은, 이제 습한 거죠. 건조하지 않은, 춥고 부정적이죠. 느긋한, 눅눅하다는 거죠. 눅눅하다는 거.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쓸고 벌레가 많은 그런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춥다고 하는 것도 촉각적이죠.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며, 그러면 그동안은 상황을 얘기했다면 내가 뭘 얘기하는지 나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게 아까 보기에 나왔던 성찰이 됩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춥죠. 고향인 정주보다 저 위에 있는 북이 위도가 높은 신의주가 더 추울 겁니다. 딜옹배기에는 질옹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흙으로, 진흙이죠. 그릇을 만듭니다. 구워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입니다. 그릇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북덕불은 지금 이제 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피나 지푸라기나 풀 같은 것이 엉킨 뭉텅이를 피운 불입니다. 피운 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하나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사시라든지 디롱배기라든지 북덕불이라는 단어는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토속적 소재입니다. 시골에 있는 토속적인 소재들을 떼어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따뜻하게, 너무 추우니까 촉각적이고요. 제 위에 하는 건 위에라는 뜻입니다. 제의 위에 숯불에 재가 생기죠.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반점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점이 계속 나옵니다. 연 구분이 안 되네요.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 나가지도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형광펜으로. 우리가 나가지도 않고 라고 할 것을 북한 사투리로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웰컴 투 동막골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안도 방언입니다. 평안도 방언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석은 평안북도 사람, 정주 사람이기 때문에 사투리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따로 체크해서 평안방언이라고 쓰겠습니다. 방언 사용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손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굴기도 이런 것 전부 다 사투리입니다. 구르기도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슬픔과 드디어 나왔네요. 감정이 슬픔과 어리석음과 이를 자책을 하는 겁니다. 소처럼 우리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직유법을 써서 연하여 계속하여 되새김질, 새김질 하는 것이었다 하고 과거형과 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슬픔과 어리석음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밑에다 쓰겠습니다. 쓸쓸하고, 그 다음에 슬프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자기가 어리석다고 자책하고, 자기 때문이야 자책하고, 그래서 꿀꿀한 정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내 가슴을 꽉 메어오는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적이며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북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뜨거운 것은 눈물이겠죠. 눈물이 나고 그다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눌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까지 내용을 선생님이 여러분 색연필 한번 꺼내 보실래요? 이렇게 끊겠습니다. 근데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빨간색 형광펜으로 그러나가 나왔어요. 벗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시를 크게 한번 볼게요. 한 20번째 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까지는 마이너스 슬픔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제는 플러스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벗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집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가 여러분 시상이 반전 시산이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를 기점으로 시의 어떤 펼쳐나가는 모양이 바로 180도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화자가 어떤 심리 상태였냐면요. 그 전까지는 쌤이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거를 색연필을 조금 연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죠. 혼란스러웠고요. 막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후회한, 그리고 슬픔, 좌절, 절망적인 심정을 주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심정을 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나를 기점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드는 모습은 상승적 이미지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하강적 이미지, 날도 저물고 그죠? 하강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면 이제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뀌는 신호죠. 성적도 여러분 내려간다면 부정적이고 올라가는 것은 긍정적이죠. 물론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닌 것이 혈압 같은 거는 좋은 게 아니죠. 허여 문창을 바라보던가 고개를 들어서 문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창은 창문이기 때문에 폐쇄가 아니라 개방적인 느낌이 듭니다. 밖을 내다보는 거죠. 외부적으로 바라보게 눈을 떠서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적 이미지입니다. 높은 천정은 천장의 사투리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사투리니까 천정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높은도 하살표를 올리고요. 쳐다보는 것인데 이거는 천장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나는 내 뜻과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내 힘으로 이끌어가는 게 너무 힘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 말고 이것들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쌤이 오렌지 형광펜을 꺼내서 이것들보다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밑줄 친 나를 내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더 높고 큰 것은 의미하는 바가 되게 초월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약간 운명 같은 것이죠. 운명 같은 것. 아마 그런 것이 있어서 나를 굴려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여기도 반점이 여러분 한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나옵니다. 더 이상 표시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하고 시간이 경과하게 돼요. 시간이 경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적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어지러웠던 과거의 마음의 슬픔과 한탄과 그런 것들이 가라앉을 것은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는 하강적 이미지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화가 가라앉는다, 슬픔이 가라앉는 것처럼 감정이 점점점 정화가 되고 심리가 점점점 안정을 찾아가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외로운 생각은 변치 않아요. 그때는 까지만 잠깐 끊고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화대상심에서 화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가 타인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백적이고, 윤동주 씨가 그렇죠. 고백적이고 독백적 어조, 독백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자책하고 했던 마음들 있잖아요. 자책까지만 한번 써볼까요?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자신을 뭐 한 겁니까? 한마디로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책했던 마음을 바로 생각을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인식 전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자, 외로운 생각이 들 때쯤 덜어 나주소는 사투리인데요. 파란색 형광펜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좀 몇 개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 바우, 섭, 요 정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나주소는 저녁에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바우는 바위이고요. 섭은 옆에 사투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바로 출제 포인트는 보라색으로 갈매나무입니다. 자, 더러 저녁에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그러면 쌀랑쌀랑 하는 것은 음성 상징어이고요. 다음에 싸랑눈이 왔다는 말을 통해서 계절적 배경이 언제다? 겨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창을 치기도 한다면 청각적이죠. 그럴 때 나는 이런 저녁이라고 했죠.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화로는 따뜻하니까 긍정적, 무릎을 꿇어보면, 이게 중요한데요.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를 엿보셔서 기도하는 듯한 항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이고, 요거도 방언이었네요. 그죠?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워 있어 있는, 그러면 자신도 외로운데 뭔가 또 외로운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얗게 눈을 맞을, 그 말은 잎새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쌤 따라와 보세요. 쌤이 좀 진하게 해드릴게요. 외로이 서 있는 것이 여러분 갈매나무입니다. 그리고 눈을 맞고 있을 것 같은 것도 갈매나무고요. 잎새 나무죠. 소리나고 눈을 맞을도 갈매나무입니다. 그리고 드물다는 굳고 정한도 갈매나무입니다. 나무의 생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지만, 시를 읽을 때 이 갈매나무가 속성과 특성이 어떤 건지, 꽃이 언제 피는지, 열매가 얼마나 다는지 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갈매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외로운 나무죠. 그런데 눈을 맞고 있으니까 시련을 겪고 있는 나무예요. 자, 그러면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은
화자와의 공통점이 됩니다. 쌤이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눈을 맞을 시련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걸 견뎌내고 있죠. 드물고 굳고 정한. 그러면 갈매나무의 의미,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쌤이 4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2번, 3번. 좀 진하니까 쌤이 요거 지우고 요거보다는 가늘게 다시 쓰겠습니다. 자, 1번. 시련을 인내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드물다는 굳고 정한에서 굉장히 고결한, 높고 깨끗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면서, 그리고 앞으로 나는 슬퍼하지 말고 화자가 지향해야 될 새로운 지향점으로 역할을 하면서 화자가 자신의 마스코트라고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신이라고 합니다. 화자의 분신으로 역할을 합니다. 이 속에서 다짐 내지 의지, 이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다지는 것이죠.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따도 이렇게 나왔네요. 살랑살랑 소리는 여러분 청각적 심상이 되겠고요. 하얀이는 색채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두워오는 것도 시각적 심상이죠. 갈매나무도 외롭고요. 자신도 외롭습니다.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눈을 맞고 있는 것도 자신의 시련을 비슷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라인을 기준으로 달라진 것들 정리를 해보면, 심리적 혼란 상태에서 심리적인 안정으로 바뀌게 되고요.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겸손과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넓은 것이 있어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초월적인 힘을 인식하게 되면서 맨 마지막에 갈매나무를 느끼고 삶의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20팽을 기준으로 180도 시상이 전환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백석은요, 중요합니다. 이 작품은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은 편지 겉봉이라서 자신이 객지에서 홀로 지내는 건데, 남신이주 유동이란 마을에 박시봉이라는 목순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방황을 하고 유랑하고 이런 상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책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책을 하고 내가 눌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시상이 전환되어서 불안한 마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하강적 이미지가 상성적 이미지로 바뀌면서 화자는 삶의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갈매나무 중요하고요. 시상 전환되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대상심도 충분히 했고요. 여러분 이 작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마스터하지 않았을까. 다른 작품보다는 좀 길고 좀 어려운 어휘가 있어서 좀 길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체크했던 거, 방언 사용한 거, 그다음에 토속적인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없는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 이것도 백석 시인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여러분이 질문 있으시면 쌤이 댓글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도록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